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이며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지가 있는 나라입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리비아와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손꼽히는 유전이 있는 나라죠. 이 알제리에서 지금 알제리 육군이 쓸 경장갑차가 어떤 나라의 제품, 어떤 나라의 어떤 모델이 될지 군용차 수주전으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알제리 육군의 경장갑차 130대 수주를 놓고 한국의 기아차와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님르 오토모티브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기아가 최저가 입찰로 승부수를 띄우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아는 이미 해외 20여 개국에서 검증된 경장갑차 성능에 가성비까지 내세워 이번 수주를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는데요. 수주전 초반만 해도 현지 분위기는 전통의 메르세데스 벤츠와 중동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름이 있는 방위산업체인 에미리트 방위산업 소속 전술차량 제조업체 님르 오토모티브가 우세를 점치던 분위기였습니다. 기아는 어떻게 이런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일까요? 한국에서 군용차가 전장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6.25 전쟁 때였습니다. 1950년 10월 1일 낙동강까지 밀리던 국군이 38선을 넘어 북으로 향했습니다. 육군 3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으로 돌진했던 날을 기념해 10월 1일은 이후 한국의 국군의 날이 됩니다. 북으로 향하던 국군에게는 미국이 원조한 윌리스 지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군의 발과 수레가 되어주던 윌리스 지프는 일명 찝차로 불리며 한국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군용차의 서막을 알린 전쟁이었습니다. 군용차가 사막, 정글, 산악지대 등 다양한 지형에서의 전투를 소화해내며 본격적으로 군용차 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의 군용차는 윌리스 MB입니다. 미군이 나오는 전쟁 영화를 보면 유난히 자주 나오는 군용차가 있는데 이게 바로 윌리스 MB입니다. 윌리스 MB와 포드가 만든 포드 GPW는 힘이 좋지는 않았어도 무게가 가벼워 어떤 지형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약간만 개조하면 구급차나 소방차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 독일에는 퀴벨바겐이 있었습니다. 군용차로 인기가 많은 모델을 꼽으라면 단연 랜드로버의 핑크팬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국이 만든 핑크팬더는 이미 퇴역했지만 워낙 인기가 많아서 아직까지 프라모델로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전쟁과 자동차가 만나자 사막, 오지, 정글을 가리지 않고 투입되는 군용차가 개발됐고 이후 전쟁의 양상은 바뀌었습니다. 즉 미국과 유럽은 오랜 군용차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시작한 한국이 벌써 따라잡는 모양새인데요. 기아는 1973년에서야 방위산업체에 지정된 이후 한국군의 표준 차량을 생산해온 자동차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용 차량 개발 전문 연구소와 전용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고 군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차종 개발과 전력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대차 그룹의 완성차 전문 메이커인 만큼 일반 차량에도 적용되는 첨단 기술과 생산 설비 등을 군용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군용 차량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용차는 처음부터 아예 군용으로 제작된 표준 차량과 민수 차량을 도입해 쓰는 차량으로 나뉩니다. 군용 표준 차량은 민수 차량에 비해 견고하고 험난한 지형도 돌파 능력을 갖춘 지프와 트럭 등이 있고 전후면 범퍼에 부대 번호와 차량 호수가 적혀 있어 일반 도로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민수 차량의 교체 주기는 5에서 7년이지만 군용 차량의 교체 주기는 15에서 20년에 달합니다. 그만큼 처음 만들 때 탄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수 차량은 공정화, 세분화, 자동화로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된 반면 군용 차량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차량이더라도 작전과 용도에 따라 별도의 생산 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기아는 한국군이 원하는 군용차를 생산하기 위해 지금까지 크게 3세대를 거쳐왔습니다. 1970년부터 1980년대에는 주로 미군 트럭을 벤치마킹해 차량 전 부품을 군 전용으로 설계했고 이 시기의 대표 차량은 흔히 두돈반이라고 불리는 2.5톤 트럭 K511입니다. 2.5톤 트럭의 크기는 민수용 5톤 트럭과 비슷하죠. 1990년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며 기아의 군용차들은 당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 등 분쟁 지역에 투입돼 각종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전쟁 국가에서 차량이 운용되다 보니 잔고장 발생 시 빠르게 수리, 정비할 수 있도록 민수 차량의 부품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 시기, 즉 기아의 2세대 군용차의 대표 차량은 레토나라고 불리는 0.25톤 지프 K131입니다. 1996년 나와 일선 부대의 대대장급에서부터 장군 등이 관용 차량으로 활용했죠. 대대 1호차, 사단 1호차 등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미군 트럭을 벤치마킹하던 기아는 2017년 드디어 국내 기술로 군용차를 선보이는 기염을 토합니다. 아덱스, 즉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소형 전술차를 선보인 후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K151을 선보였는데요. K151은 전장 4.9m, 전폭 2.2m, 전고 2.0m의 크기를 갖고 있으며 산악지역에서도 뛰어난 승차감을 갖도록 사륜 독립 현가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6기통 3.0L 디젤 터보 인터쿨러 방식으로 225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기아가 이렇게 군용차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을 때 해외 업체들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 걸프전에 AM 제네럴의 험비를 선보였는데요. 험비는 수직 장애물, 참호 등에서 탈출이 가능하며 최대 1.5m 수심에서도 주행 가능합니다. 걸프전에서 활약한 험비는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4.9km의 낮은 연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맹활약하던 험비가 테러 조직들이 제작한 폭발물을 방어하지 못해 사상자가 늘자 결국 미국 특수차 전문업체 오시코시에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오시코시는 미군이 사용하는 상당수의 군용차도 공급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제법 알려진 군용차죠. 특히 M-ATV는 작은 체구지만 놀라운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초대형 중장비에 주로 탑재되는 캐터필라는 7200cc급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 최고 시속 96km의 속력을 낼 수 있고 최대 500km를 주행할 수 있는 M-ATV는 운전자 포함 5명이 탑승할 수 있고 각종 화기 장착이 가능한 키트로 무장한 것이 유명합니다. 군용차 가운데 수파캇의 HMT400은 전세계 특수부대 고기동 차량으로 유명합니다. 수파캇은 영국에서 유일하게 디자인에서 생산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군용차 개발 회사로 특히 자칼은 어떤 지형도 공략할 수 있고 400개 이상의 다양한 무기와 통신 장비를 탑재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어디든 가장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어 가혹한 지형으로 유명한 아프간 전쟁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현재 한국군과 기아차는 공동 투자를 통해 신규 차량을 모듈화했고 각종 무기 체계를 탑재하는 등 차별화된 군용 차량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군용 차량 개발에 접목시키고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가 대용량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 군용차에 적합한 기술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군 기지 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 연구 중인데요. 이 기술이 군에서 상용화되면 미래 전투 지역에서 여러 물자를 보급하는 무인 수송 차량까지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21년 기아가 대망의 알제리 육군 군용차 수주전에 내용은 경장갑차는 LTV 차량입니다. 기아는 이미 중동 최대의 방산 전시회에서 4인승 카고를 선보였는데요. 225마력의 유로5 디젤 엔진, 8단 자동 변속기, 사륜 구동 시스템, 전술 타이어, 전자파 차폐 장치 등 첨단 차량 기술 및 군용 특수 사양을 대거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병력 운송 및 각종 무기 운반이 가능한 적재함도 장착해서 완전 무장한 병력 8명을 포함해 약 4톤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어 다양한 전력 활용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알제리 공장에 CKD 관련 기술을 모두 이전하는 등 아프리카, 중동 시장 입지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기아는 이미 해외 20여 개국에 수만 대에 달하는 군용차를 수출하는 등 군용차 생산업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알제리 군용차 수주전에서 유럽 업체를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다는 좋은 소식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